자, 어제 풀이를 다 못했던 지구의 운동 문제 풀이 계속 할게요. 자, 32번 할 차례 같습니다. 자, 부산 지역의 북위 36.5도래요. 높이 40m인 아파트 2개의 동을 남북 방향으로 나란히 떨어지게 지으려고 한다. 동짓날 태양이 남중할 때 1층 바닥까지 햇볕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느 정도, 이거를 이제 조망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때 겨울로 얘기한 이유는 겨울의 그림자가 길기 때문에, 그 겨울의 그림자가 길면 앞 건물의 저층에 사는 사람들한테 빛이 안 들어오게 되므로 그거를 확보해주기 위한 설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남중고도 공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중고도는 90 그 나라의 위도 더하기 계절에 따라서, 여름이면 23.5도를 더하고, 겨울이면 23.5도를 빼고, 봄 가을 때는 이걸 더 추가할 필요가 없고. 기억나시죠? 예. 혹시 몰라서 다시 얘기해 주는데, 자, 우리 지구 관측자 관점으로 다시 반원을 그려볼게요. 예쁘지가 않아. 자, 여기 지평선이고요. 관측자가 중앙에 있고 자기 머리 꼭대기를 천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축. 자, 여기가 북극성이 있다면 북극성에서 가장 가까운 땅끝점이 북점, 그리고 이 지평선과 이 북극성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북극성의 고도라고 하고, 그건 그 나라의 위도라고 하죠. 그리고 자전축과 청구의 적도, 즉 지구의 적도는 수직이에요. 그래서 이 각도가 얼마다? 90 그 나라 위도라고 하는데, 이게 청구의 적도고요. 청구의 적도에 태양이 뜨고 지는 춘추분일 때, 태양이 적도 라인과 같은 방향으로 들어올 때가 춘추분이죠. 이렇게 태양광선이. 자, 그때 이 각도가 결국은 뭐가 돼요? 춘추분일 때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된단 말이죠. 그게 90 그 나라 위도인데, 거기에 여름이면 태양이 적도보다 더 위에서 23점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만큼의 23.5도를 더해야지 여름의 남중고도가 되고, 겨울일 때는 23.5도보다 더 낮게 태양광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더 23.5도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낮은 만큼을 23.5도를 빼야 된다, 이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럼 이 지역에서도 동짓날 태양의 남중고도는 90 그 나라 위도 36.5도 빼기 23.5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럼 얘가 몇 도가 되느냐? 산수를 잘 못하는데 90 36.5도 이걸 다 더해볼까요? 그럼 90 60도가 되게요. 그쵸? 예. 그러니까 30도가 되겠네요. 30도. 그죠? 예. 자, 30도가 된다. 즉 겨울일 때 이 각도가 30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30도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특수각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써도 되겠죠.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30이에요.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인가? 2대 1대 루트 3. 그리고 루트 3을 1.7로 한다. 그죠? 예. 그럼 2일 때 루트 3이면 여기가 1일 때가 40이므로, 그죠? 예. 1대 루트 3이면 40일 때가 1이면 루트 3일 때는 x. 그죠? 그래서 x는
40 곱하기 루트 3. 그러니까 1.7 곱하면은 40 곱하기 1.7이다. 7, 38, 68 아닌가? 68 미터가 된다는 얘기죠.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33번. 그림은 북이 37도 지방의 천국이다. A, D는 동서남북 중 하나이다. 이제 북극성이 천국의 북극이므로 여기서 가장 가까운 땅 끝점 여기가 지평선 라인 중에서 북점이 된다 그랬고, 그죠? 여기는 남점이 됩니다. 그럼 북과 남을 연결하는 직선의 좌우 180도 방향 양 끝이 동선대. 나침반 바늘을 가지고 해도 되고, 어차피 남쪽을 쳐다보면 여기가 동쪽이 되고 서쪽이 되는 거 이제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동이죠. 여기서 정확하게 2분의 1을 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의 적도란 말이에요. 지구의 적도이자 천국의 적도. 이렇게 천국의 적도이다. 그러면은 이게 그 나라 위도고,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게 천국의 적도의 단면도니까 이게 이제 90 마이너스 그 나라 위도가 되겠죠. 근데 북이 37도니까 여기에 37도가 되고 여기는 53도가 돼요. 그죠? 이날 태양의 남중고도는 P, O, B 이 각도, 즉 얘를 얘기하는 건데, 그죠? 곡선 APT 앞에서 나왔던 문제랑 같네요. 그래서 이 값은 뭐 식 필요도 없죠. 53도다. 자, 34. APC는 아이고, 즉 천구의 적도상에 어떤 천체가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천구의 적도상에 어떤 별이 움직이고 있다. 똑같은 거죠. 여기가 북, 남, 동, 서. 자, A, N, O, T. 그 나라의 위도. 북이 40도니까 40도. 자, 그림 5에서 볼 때, 즉 관측자가 중앙에 있으니까 관측자가 본 정동 방향은 C가 되겠죠. 그리고 A, P, C 자치를 따라서 움직인 별은 지평선에서 나와서 몇 시간 후에 남중하겠는가. 천구의 적도상을 움직이고 있는 궤도는 대원의 중앙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한 바퀴가 결국 24시간을 의미해죠. 근데 여기서부터 별은 지평선에서 나와서, 즉 나와서는 동쪽에서 떠서 남중하는 것 딱 6시간이 되겠죠. 여기 직각이니까. 그죠? 6시간 후. 자, 그 다음에 이 별의 남중고도는 천구의 적도상에 있기 때문에 얘가 남중고도예요. 식 자체 쓸 필요도 없네요. 40도를 뺀 60도 하시면 안 돼요. 90 마이너스 그 나라 위도니까. 그죠? 이때 남중고도는 50도가 되겠군요. 자, 이날 태양의 일주운동을 관측한 후 태양의 고도가 매일 조금씩 높아졌다면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날 일주권을 관측한 시기는 언제다? 봄이다. 그죠? 내지는 정확한 건 춘분. 자, 이것도 이거 했었네. 그죠? 이건 했었네요. 했었어. 이거 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하지 때 태양이 하루 움직임을 지구상의 여러 지점에서 투영 반구에 기록한 것이다. 자, 우리 이제 저위도로 갈수록, 자, 90 마이너스 그 나라 위도가 뭐라고요? 지평선과 일주권이 이루는 사이각이에요. 그쵸? 그럼 이 값이 크다는 거는 이 위도가 작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일주권과 지평선 이룬 각도가 최대인 게 90도일 텐데 그건 그 나라의 위도가 0도를 뜻하므로 얘가 적도에서 어떤 별의 일주권을 본 거고, 조금 기울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위도 지방이죠. 중위도 지방. 근데 중위도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낮은 게 아니네요. 이 값이 낮은 저위도를 얘기해줘. 저위도. 얘보다 조금 기울었으니까 저위도. 얘는 좀 더 많이 기울었으니까 중위도인데 중위도 지방에서도 얘에 가깝잖아요. 얘는. 그럼 중위도 중에서도 이제 고위도에 가깝네. 그죠? 예, 중간에 있는 지역인데 고위도에 가깝다. 그리고 얘는 지평선과 일직선이 이룬 각도가 0이니까 위도는 90도라는 뜻이므로 얘가 극지방이다. 그지? 예. 그러면 여기서 적도는 3번에 해당되고 북극은 2번에 해당되고 북이 23.5도는 저위도니까 1번을 뜻하고 얘가 조금 얘랑 가까우니까 고위도에 또 가겠죠. 고위도. 백야를 볼 수 있는 고위도네요. 4번. 됐죠? 예. 자, 이것도 우리가 35번인가? 이거랑 유사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어떤 지점에서 어떤 날 태양의 움직임을 투여명 방구를 이용해서 관측했을 때 다음 그림과 같았다. 자, 보니까 이때 태양이 지나가는 경로를 표현한 거예요. 어쨌거나 이 원은요, 관측자의 중앙을 지나지 않아서 뭔가 원이 이 대원이 되지 않아요. 그쵸? 이 가상의 천구에 정확하게 중앙을 통과하지 않아요. 알았죠? 즉 천구의 적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궤도를 한번 봅시다. 자, 그림상으로 보면은 태양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긴데, 그지? 언제 최초로 측정했냐? 떠오를 때는 태양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떠오르요. 지평선. 그럼 얘가 어디에 그림자가 생기나 해서 이 태양의 이 들어오는 부분에 연필 끝을 잡고 있으면 이렇게 이 연필 끝의 그림자가 쭉 비추는 곳을 여기에 도달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도달하지 않고 쭉 그림자가 저 끝까지 생기겠죠. 해 뜰 때는. 그래서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뜰 때나 질 때는 이 태양의 그림자가 어디에 맺히는지 여기에 맺히는지를 기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태양이 8시 20분 정도에 여기에서 이렇게 입사하면 연필 끝을 둔 부분이 그림자가 여기 오도록 하면 태양의 천구상이 어디 있는지 간접적으로 표시가 돼요. 이런 식으로 8시 20분에 이제 지점 찍은 게 알파벳은 없지만 여기 뭐 8시 20분 여기 있고 그리고 뭐 P 지점일 때가 몇 시냐 10시래네요. P 지점이 10시라고 써 있나? 어쨌거나 여기 P 지점이 뭐라고 써 있지? 아무튼간 이렇게 해놨어요. 뭐 기록은 없네요. 그리고 12시 20분 2시 20분 16시 그죠? 4시 그때 찍고 그리고 A와 B는 찍은 게 아니에요. 얘네들을 쭉 연결시킨 곡선을 연장해서 땅과 만난 지점을 표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각각의 간격들 있죠? 간격 8시부터 P 지점까지 몇 시간이냐? 몇 시간 아니고 100분씩인가? 8시 20분에서 9시까지가 40분 9시에서 10시까지가 60분이니까 100분 단위로 간격을 정해놨네요. 이렇게 100분 단위로 잠깐만요. 여긴 100분이네. 그리고 10시에서 10시 20분은 얼마야? 10시에서 11시까지가 60분에다가 얘는 또 80분짜리군요. 80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80분. 그리고 여기는 120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또 100분.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네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분이라고 해? 100분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잘못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는 얼마냐? 80분? 아닌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오타 난 것 같으니까 얘는 얼마야? 10시에서 11시 11시에서 12시 아니군요. 산수를 못하네 내가. 예. 아무튼 이 간격 시간이 좀 있을 건데 2시간 지났죠. 2시간이 120분에다가 20분을 더했으니까 140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2시간이니까 120분, 여기는 똑같이 40분 100분. 그래서 100분 100분은 이렇게 같고요. 그죠? 예. 140분일 때는 이렇게 되고 120분일 때가 길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얘가 뭐가 맞아요? 6시간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얘는 12시가 되겠네요. 12시가 돼야지 120분으로 되고 12시에서 14시간 14시 20분이면은 얘가 진짜로 140분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돼야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오타 났으니까 좀 수정할게요. 여기 12시로.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100분에서 120분, 140분 1cm씩 늘어났다. 일단 100분일 때가 5cm의 길이다. 당연히. 예, 근데 이제 6cm 정도 차이 난다는 거죠. A 지점에서 8시 20분까지. 그럼 요 6시에 해당되는 얘가 8시 20분과 A라고 하는 시간이 120분 차이 난다는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여기서도 똑같이 4cm면 요거 비례관계로 찾아서 80분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뜰 때와 즉 일출일 때와 일몰일 때의 시간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실험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럼 자 1번 태양이 투명 방구상을 1cm 움직이는데 몇 분 걸리는가? 지금 80분이 4cm잖아요. 4cm니까 1cm면 4로 나누면 20분이다. 20분이다. 자, 이날 이 지점의 일출과 일몰은 남중 시각은, 그래서 여기 8시 20분에서 120분을 더 과거로 보내면 6시 20분에 뜬 거고, 6시 20분에 일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몰은 80분을 더해야 되죠. 그럼 1시간 40분을 더해야 되니까 4시 5시 40분, 5시 여기다가 2시간 40분 1시간 40분이니까 17시 40분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남중 시각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뜨고 지는 시간의 정 가운데가 남중 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사이 시간의 간격에 2분의 1을 해서 여기서 더하거나 여기서 빼거나. 그죠? 아마 남중 시각이 12시는 안 될 것 같고 17시 40분 빼기 6시 20분을 하면 20분 남고 얘는 얼마야? 11시간 20분에 2분의 1을 해야지 이게 바로 이제 떴다가 지는 낮의 길이에요. 낮의 길이에서 2분의 1을 하면은 5시간 10분이 되겠죠. 그래서 5시간 10분을 더하면 11시 30분이 돼요. 그랬더니 남중 시각은 11시 30분인데 11시 30분인데 학생들이 왜 11시 반이에요? 12시에 남중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정확하게는 세계시로, 그러니까 표준시, 일본의 도쿄를 기준으로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2시에 원래 남중해야 되는데 그 나라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 기준으로 한다면 12시에 남중해야 되는데 도쿄 거를 쓰기 때문에 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12시 30분인데 이건 다른 지방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알겠죠? 예, 그래서 요게 조금 애들이 혼돈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식이 하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림 갖고 판단하고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알았죠? 예. 3번 이날 10시 태양의 위치를 기록한 P 지점과 O를 바로 위에 천정 라지 T를 연결한 선을 연장해서 그 선이 투영 반구의 가장자리 교차. 이거 말이 어렵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말을 해석하지 못해서 틀린 거가 많아요. 말을 해석하지 못해서. 자, 봅시다. 예. 이 글의 내용으로 따지면 이 관측자라고 여겨진 이 부분의 머리 꼭대기를 천정이라고 하고요. 천정과 10시의 P 지점을 찍었는데 이 라지 T와 요 P라고 하는 지점을 연결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쭉 땅으로 내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디를 지나냐? 이렇게 땅까지 연결하면 원호가 나오죠. 그럼 얘는 타원이 아니라 이제 원의 곡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중심으로부터 이 땅까지는 어쨌거나 천정을 지났기 때문에 대원이에요. 대원을 지나는 애 중심에 4분의 1을 지났단 말이에요. 4분의 1을 이렇게. 그럼 90도예요. 요 중심각이. 90도의 중심각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가 요 길이란 뜻인데 그거를 재봤다는 거죠. 그래서 PT가 얼마예요? 여기가 몇 cm? 10cm. 그리고 C에서 P까지가 여기까지가 얼마냐? 8cm예요. 그러면 요 가운데 호의 중심각이 90도일 때 T 각도 TOC라고 하는 애가 90도를 뜻하고 90도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 있죠. 예. 호의 길이 T 호의 길이니까 TC. 예. 중심각 90도에 대한 호의 길이는 18cm란 뜻이에요. 끝났네. 자. 그럼 10시에 태양의 고도를 구하래요. 10시. 그럼 10시 P 지점의 고도는 요걸 뜻해요. 가운데 값. 그죠? 예, 깨끗하게 다시 지우고 이때 땅으로부터 10시 태양이 여기 있는 거에 요 각도가 10시 태양의 고도가 되는 거죠. 10시의 태양의 고도가. 그죠? 예,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90도일 때 호의 길이가 18cm면 요거 PC가 길이가 얼마냐? 8cm래요. 예. 8cm. 10시의 남중고도일 때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가 8cm라고요. 그럼 비례식을 이용해서 H 10시의 태양의 고도는 18cm 분의 8cm 곱하기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 나오겠죠? 자, 38번. 자, 누가 봐도 얘는 원호를 그리고 있으니까 중앙에 뭔가 축이 있겠죠. 자전축. 근데 우리나라에서 본 거니까 여기는 아마 북극성이 있을 거예요. 북극성 P. 그리고 여기는 어디를 본 걸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북쪽 보면 원호를 그리는 일주운동이 나타나지만 남쪽 봤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남쪽 봤을 때는 이렇게 지평선이 있으면 남쪽 중앙에 이런 식으로 일주운동을 할 것이고 여기가 동과 서인데 남쪽 본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원호가 없는데요. 예, 얘를 모식화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모식화해서 그린 그림이니까 동쪽을 잘라서 보거나 남쪽만 잘라서 보거나 서쪽만 잘라서 보는 것 내지는 요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사람을 기준으로 관측자 관점으로 본 요 그림 반구 그림에서 이렇게 관측자 중심에서 또 이걸 또 그리는 거예요. 전정
우리나라라고 했으니까 자전축, 자전축과 수직을 이루고 있는 선분 청구의 적도. 예. 자, 근데 이 청구의 적도 라인을 저기 동쪽과 저기 뒤에 동쪽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자, 청구의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 이 선분 있죠, 이쪽 선분. 동쪽과 서쪽, 정동과 정서를 쭉 연결해서 청구의 적도 라인까지 포괄시킨 이 선분이 일주권과 나란한 거잖아요. 그때 여기 있는 관측자가 저기 동쪽만 돌려놓고 찍은 사진. 예, 만약에 180도 뒤돌아서 여기를 쳐다본 다음에, 즉 서쪽을 쳐다본 다음에 찍으면 여기만 찍히겠죠. 예, 그거를 요 정남쪽을 쳐다봤을 때 확장. 예, 이걸 이제 파노라마식으로 봤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자른 거랑 입체적으로 동쪽 봤을 때, 서쪽 봤을 때, 남쪽 봤을 때 이렇게 구간 보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를 보는 일주권하고 서쪽 지나가는 지구 있는 천체들의 일주권을 모식화해서 잘라서 본 거라고 보시면 여기는 당연히 서쪽 하늘이죠. 서쪽 하늘. 그러니까 서쪽 하늘이니까 서쪽으로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나가는 별들이 일주권이니까 B가 맞겠죠. 여기도 북쪽에서 여기가 뭐예요? 북극성을 수직으로 지평선까지 내리면, 여기가 지평선이니까 사실상 이게 북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북한을 쳐다보면 오른손 쪽이 동해 쪽이고 왼손 쪽이 서해예요. 동해에서 떠서 일주운동을 하니까 여기서도 화살표 일주운동 방향의 B가 얘랑 똑같네요. 그치? 예, 그래서 각각 똑같은 거예요. B, B. 그리고 그림 1과 2에서 선들은 뭘 나타내는가? 별들의 일주운동 궤적 내지는 일주권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천체들은 각각 어떤 방향 하는지 그림 그렸어요. 각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가 좀 그렇네. 어느 방향에서 관측한 거냐? 그래서 얘는 북쪽을 쳐다봤다는 얘기고 얘는 서쪽 쳐다봤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알겠죠? 항성은 태양을 뜻해요. 아니구나. 항성은 이제 태양 말고 여기 다른 별들을 얘기하는구나. 자, 우리나라에서 어느 한 지점에서 태양의 남중 고도가 최고로 높은 것은 여름이니까 북반구 사람 기준으로는 자전축이 태양을 향해 있을 때 지구의 적도보다 북반구 쪽으로 태양광선이 더 많이 들어온다 이거죠. 이게 여름이고요.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여기 있을 때 청구의 적도, 예, 우리나라 사람 여기 있죠. 예, 그럼 햇볕이 오히려 어디? 남반구 쪽이 더 치우쳐서 들어오면 북반구는 어때요? 햇볕이 덜 들어오니까 춥죠. 그래서 여기가 여름, 하지. 여기가 동지. 공전 방향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서에서 동이니까 얘가 하지 다음에 추분. 여기가 이제 춘분이겠네요. 자, 우리나라의 어느 한 지점에서 추분날 초저녁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은 어떤 것인가? 이제 여기 이제 공간 지각이잖아요. 자, 추분날이야. 추분날이면 태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태양이 여기 있는 거니까 이 지구에 있는 지점은 요거예요. 지구의 추분날은 니은이에요, 니은. 니은에서 초저녁의 남쪽 하늘이다. 자, 봅시다. 공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간. 태양이 여기 있어요. 이 지구에서. 그럼 저기 태양을 쳐다보고 있는 요쪽 안쪽에 있는 사람은 점심이고요.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자정이에요. 그럼 자전한다고 생각한다면 저쪽에 있던 부분이
그러니까 얘를 여기 있는 애가 저기 뒤에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럼 여기 서 있는 사람은요. 위에서 봤을 때, 자, 우리 북극에서 내려다봤다고 생각해 볼게요. 니은을 북극에서 내려다보면은 자전축 여기 있지만, 그죠? 음영경계는 이렇게 돼요. 깜깜해요. 그리고 지구는 자전을, 얘가 북극성이니까, 북극이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보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이 언제겠어요? 북 반대편 남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인데 거기에 태양 있네요. 저 서쪽에 태양이 지고 있네. 게다가 그게 언제예요? 초저녁이죠. 그래서 여기가 초저녁이고 정오, 초저녁, 자정, 여기 있는 사람은 새벽. 북남, 동. 이 사람 관점에서는 여기가 동이고요. 이 사람 관점에서 여기가 서쪽이에요. 그래서 서쪽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초저녁이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동쪽이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자전하면서 얘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초저녁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이제 초저녁의 위치를 찾았고 관측자가 초저녁인 곳은 여기예요. 빼고 자 그때 초저녁의 남쪽 하늘 얘네 여기 있는 거. 즉 얘네 얘 여기 아닌데요? 아니죠. 우주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별을 태양과 지구를 너무 큰 공전궤도로 그렸으므로 중앙으로 당겨서 화살표를 봐도 같은 거예요. 너무 멀기 때문에 평행하게 다 들어온다고 봐야죠. 별들이. 예, 그래서 A별이 남중하겠죠. 알았죠? 예, 그럼 조금 쉬운 방향으로 그림에서 좀 쉬운 부분 있죠. 위치. 입체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보니 좀 이해하기 쉬운 거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할게. 하진날로 해볼게. 하진날. 하진날이면은 지구에 있는 사람의 기억에 있는 거예요. 하진날 정오에 있는 사람은 어디 있냐? 그럼 여기 있는 거죠. 잠깐만. 예. 여기 있는 사람이 정오잖아요. 태양이 정면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자정이고. 그죠? 예. 어떻게 줘야 될까? 예. 자, 요거 반 나눠서 여기가 밤인 시간이거든요. 그죠? 예. 그럼 자전하는 거를 기점으로 본다면 얘가 자정이고 여기 나를 쳐다보고 종이 쪽을 앞쪽 쳐다보는 사람은 지금 언제냐? 새벽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정오고 저기 종이 뒤쪽 쳐다보는 사람은 초저녁이고 그쵸?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정오 여기 있는 사람 태양 쳐다보고 있으니까 정오 여기 내가 못 보는 요 뒤쪽에 있는 사람도 정오 여기 있는 사람 내가 쳐다보는 사람은 자정 여기 있는 사람이 자정. 그럼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내가 볼 때 자전하는 방향을 따진다면 정오, 초저녁, 자정, 저 뒤는 새벽. 됐죠? 공간적으로 위치랑 시간을 내가 아셔야 돼요. 알았죠? 예, 그러면 하진날 정오는 여기 있는 사람이고 그럼 자정인 사람은 얘니까 그럼 하진날 자정에 있는 사람 관점에서는 남쪽 하늘 별이 누구냐? 그럼 얘고. 그럼 하진날 자정에 있는 사람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동쪽 하늘에 보이는 별이 누구냐? 그럼 요거잖아요. 자정에 있는 사람 관점으로 북남 동이에요. 이별이에요, 이별. 알았죠? 예, 자 40. 자, 그림은 춘하추동 서울과 적도 지방에서 태양의 일주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일주운동 그림이 잘못 나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가려진 거예요. 하진날은 이렇게 뜨고 지는 거를 그린 거고요. 춘분날은 이렇게 뜨고 지는 거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잘못 그렸군요. 잘 이렇게 떠서 지는 거 그린 거고요. 예, 겨울일 때는 요거라고 하자. 요렇게 뜨고 지는 그림을 잠깐만요. 요렇게 뜨고 진 거를 그린 거예요. 예, 잘못 그렸다. 요렇게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겨울일 때 이렇게 떠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린 거고, 빨간색을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빨간색은 이렇게 북동에서 떠서 북서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적도 있는 사람은 빨간색이니까 하진아 이렇게 뜨고 주는 거고요. 그리고 춘추분일 때는 정동에서 떠서 정소로 주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동지일 때는 이렇게 떠서 이렇게 주는 거 그린 거예요. 됐죠? 예. 자, 낮과 밤의 길이 무조건 같아요. 여기는 선생님 파란색이 중앙에 있어서 원둘레가 제일 긴데요. 원둘레로 따지나요? 시간이? 1시간에 15도라고 하는 각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도 다 180도, 얘도 180도, 180도예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오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북쪽 하늘을 쳐다봤는데 북극성이 보여. 여기는 별이 이렇게 운동하고 여기는 별이 이렇게 운동해. 그러면 여기 호의 길이가 다르지만 1시간, 이게 30도라고 할게요. 2시간 동안에 일준동한 궤적이 같다고 하면서 태양에서는 얘가 더 길이가 기니까 더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파란색이 살짝 딱 대원을 지나는 원에 180도인데 얘는 180도라고 하는 걸 잘랐을 때 호의 중심각이 더 길고, 얘는 중앙을 연결했을 때 겨울일 때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반원이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서울과 적도지방에서 낮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동지에서 하지로 가는 동안에 낮의 길이가 길고 얘는 동일하다고 쓰면 되죠. 됐죠? 예, 그 다음에 41번. 자, 북위 36도 지점에서 투영판을 이용해서 추나추동. 자, 누가 봐도 북반구 사람이니까 북극이라는 자전축이 더 눈에 보여야 되고, 자전축은 적도와 수직이니까, 그죠? 예, 이 세 개 중에서 당연히 추나추동이면 가운데가 청구의 적도를 지나는 선일 테고, 청구의 적도 라인일 텐데, 이 청구의 적도 라인과 수직인 애가 북극이잖아요. 자전축. 그래서 수직인 애를 하나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그럼 북반구니까 당연히 북극이 보일 테고, 폴라리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직각일 텐데, 그림상으로 요 세 지점 중에서 세 지점인가? 여기서 가장 직각이 가까운 거는 뭐 정밀하게 따진다면 뭐 여기 있는 중심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청구의 적도 라인에 해당되는 B를 이렇게 선을 연결했을 때 이게 이 청구의 적도 라인의 일주권의 단면도일 테고, 그죠? 단면도이고 거기에 수직인 애를 표현하면 이게 여기가 더 좋지 않겠어요? 여기가 직각으로, 여기 직각일 것 같아. 여기 이제 북극성이네요. 됐나요? 예. 근데 이때 태양의 남중고도가 제일 편한 건 뭐예요? 가장 높았을 때, 가장 낮았을 때 얘네들의 높이 차이가 얼마일까? 자, 요 중앙에서부터 높았다 낮았다니까 기분적으로 딱 중앙 부분 이 지점이 하지일 때와 동지일 때의 딱 2분의 1 지점, 춘추분일 때의 남중고도예요. 54도예요. 그럼 춘추분일 때 남중고도는 90 그날의 위도 그 자체잖아요. 더하기 빼기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게 54도라는 얘기니까 그날의 위도는 얼마가 돼요? 36도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하진날 춘추분보다 이만큼이 더 남중 고도가 높았다면 동지일 땐 그만큼 더 낮게 뜰 테니까 이거랑 똑같은 가격을 빼면 되죠. 값을. 그죠? 예, 그럼 얼마냐? 54도 77.4도 빼기 54도 하면 6 얼마죠?
어딨냐? 4인데 왜 6이죠? 바본가 봐요. 얘는 4도. 그리고 요거는 얼마냐? 3. 얘는 2. 23.4도. 일부러 이렇게 낸 거죠. 선생님 지구의 자전축 23.5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안한데요. 지구의 자전축이 몇십만 년 동안 관찰해 본 결과, 관찰이 아니라 기록을 보면 그 21.5도에서 24.5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관측될 수도 있는 이유가 이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각도일 수도 있고, 측정이니까 어떤 사람이 실제 측정할 때는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라 하는 뜻이겠죠. 됐죠? 예. 그럼 똑같이 23.5도를 빼지 마시고 23.4도를 빼시면 돼요. 알겠죠? 예. 자, 그럼 북극성의 대략적인 위치는 작도해 보니까 뭐가 제일 맞겠어요? 얘가 지금 여긴 너무 높고 이 땅바닥과 이런 각도가, 그쵸? 얘가 딱 30몇 도 정도 되기에 적당한 각도 같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K 지점이 되겠죠? 자, 그리밀의 경로 DA, D가 어디요? 자, 지울게요. 조금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보겠어요. 다시. DAG, 여름이겠네. 여름 1, 2, 3, 4 중 어느 날인가? 이거죠. 당연히 고도가 제일 높은 거 2번. 자, 그래프에서 4일 때 태양의 남중 고도는 대략 몇 도인가? 이거 빼면 되겠죠. 이만큼을 빼면. 그죠? 예, 그래서 54도에서 23.4도를 빼. 예. 4번이니까 이제 동지죠. 동지는 54도에서 빼기 23.4도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 뭐 산수를 하시면 되겠죠? 자기네들이 알아서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황도 12궁이네요. 황도 12궁에 태양이 양자리에 위치한 날에 하얀 달이 떴다. 양자리가 어디요? 여기에 태양이 있을 때 지구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예, 그때 하얀 달이 떴대요. 지구의 태양이 여기 있어. 볼 때 하얀 달이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각도 90도 달. 네. 그럼 하얀 달로부터 가장 가깝게 떨어져 보이는, 그러니까 그 근처, 이걸 해석하자면 그 부근에 가장 가까이 있는 달은, 별은 염소죠. 염소. 됐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그리고 4번 막대기를 지면에 수직으로 세워놓고 보기와 같이 막대 그림자 길이를 4번 측정했다.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긴 경우를 고르시오. 당연히 동지겠죠. 동짓날. 그럼 적도지방 다 나라가 다르네요. 적도지방은 춘분날 남중고도가 90도예요. 고도가 가장 낮을 때가 그림자가 가장 길게 나타나겠죠. 그럼 써요. 춘분날 적도는 90- 그날의 위도가 0도니까 그대로 90도. 자, 하진날 적도는 90- 그날의 위도인데 0도인데 여름날 더해야 되죠. 더하기 23.5도라고 하자. 그러면 113.5도가 돼요. 자, 고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처음에 수업할 때 고도는 0도에서 맥시멈이 90도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럼 이 식에서 왜 113도가 올라왔냐? 이렇게 온 거를 공식상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80도에서 이 값을 빼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고도는 어떤 광선과 지표가 이루는 각도 중에서 예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빼면 돼요. 그래서 얘는 180도에서 113.5도를 빼. 그러면 66.5도가 나오죠. 예,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적도, 그러니까 B에 해당되는 건 66.5도.
자, 추운 날 37.5도 낮겠죠. 그죠? 50 몇 도 나올 거예요. 그럼 동짓날 37.5도 우리나라니까 더 낮겠죠. 그러니까 계산 하나마나 D가 답인데 우리나라에서 동짓날 태양의 남중고도는 90-37.5도 빼기 23.5도. 얘는 어차피 90-37.5도. 그래서 답이 D가 되겠죠. 자, 10월 13일 애매모호한 거예요. 딱 추나 추동도 아니고 낮과 밤의 길이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남이 23.5도. 이거는 우리나라의 반대인 거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10월 달이니까 우리는 가을이에요. 추분을 지난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 있는 늦가을, 그냥 중간 가을, 9월 달 이후니까 추분 이후, 그죠? 그럼 당연히 밤의 길이가 길어진 상태지만 얘는 낮의 길이가 긴 상태겠죠. 반대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됐고, 그 다음에 주기가 12시간인 인공위성을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관측했을 때 다시 똑같은 위치에서 관측되는 시각은 요때 중학교 수준에서 요거를 우리가 극궤도라고 일단 해줘야 돼요. 극궤도. 즉 지구의 자전축에 대해서 N극과 S극이면 이렇게 운동하는 애들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12시간마다 돌아오니까 얘가 12시간 후에 돌아왔을 때 정작 거기 있는 나라는 저기 반대편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아올 때 얘가 어떻게 돼? 한 바퀴 돌아오겠네? 한 바퀴? 오전 10시. 그럼 똑같은 위치. 다시 오전 10시인데도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은 얘는 한 바퀴 돌아서 있을 때 그 나라는 저 뒤에 가서 얘를 못 봐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 2번 주기 돌 때 같은 시간에 오겠죠. 2번 주기 돌아오는 거니까 한 바퀴. 주기가 12시간이면 2바퀴 돌아왔을 때가 24시간이잖아요. 그때 딱 그 지점에 오겠네. 그죠? 그러니까 하루 후 오전 10시. 아, 이렇게 쉬운 문제를. 그 다음에 46번. 우리 지구 자전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1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각도가 아니라 이제 호의 길이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 가 지역에 있는 나라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움직이는 궤도가 요 크기밖에 안 되고 한 바퀴 돌 때 여기 있는 사람은 요렇게, 여기 있는 사람은 요렇게. 그럼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누가 제일 크겠어요? 뭐지? 각각 각거리가 각도로 따질 때 각도 A, B, C는 같죠? 네. 1시간 동안의 각도는 똑같이 15도로 똑같이 나오고 길이는 호의 길이니까 같은 각도에도 이 원 크기가 큰 애들일수록 같은 호의 길이는 같은 각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15도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는 가나다가 제일 다가 얘니까 길이는 C, B, A 이렇게 되겠죠. 즉 가 됐어. 자, 동경 127에 있는 서울의 해 뜨는 시각이 동경 129도에 있는 비해서 몇 분 빠른가? 자, 우리 이거 봅시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둥글고 자전도 하고 그래서 서쪽으로 갈수록 해가 어떻게 된다? 더 빨리 떠요. 그럼 동경이라는 뜻은 뭐예요? 본초 좌우선,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로부터 동쪽으로 떨어진 각도를 뜻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127도라면 여기가 127도면
부산이 129도여서 더 서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서쪽. 그러면 서울은 더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동쪽에. 그럼 부산보다는 어때요? 더 늦게 뜨겠죠. 그죠? 몇 도 차이 나죠? 127이랑 129, 2도. 2도 정도가 2도 정도에 대한 그 자전 시간만큼 시간이니까 시간만큼 늦게 뜨겠죠. 근데 1도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4분이에요. 그러므로 8분 늦게 뜨죠. 8분 늦게 뜨서 8분 늦게 남중하고 8분 늦게 져요. 됐죠? 자, 그리고 자, 우리 다음 그림은 서울에서 7월 30일 20시에서 똑같은 하늘의 별자리를 쭉쭉쭉 볼게요. 이게 황도래요. 황도. 이게 황도다. 황도 라인에서 같은 장소에서 8월 30일. 지금 자전에 의한 효과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은 같아요. 날짜가 바뀌었네. 그죠? 한 달이면 또 글씨가 또 흐려. 한 달이면 약 30이에요. 그럼 하루에 별들의 시운동은 동에서 서로 하루에 1도 정도 간댔으니까 30일이면 시운동을 30도 했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예, 그래서 모든 별자리가 현재 위치가 아니고 사자자리가 처녀자리 쪽으로 이동한다. 사자자리가 처녀자리로 이렇게 간다는 거니까 서쪽인데 서쪽이 아닌 쪽으로 간다는 거는 동쪽으로 간단 말이니까 틀렸고 처녀자리가 사자자리 쪽으로 간 게 맞죠. 사자자리에서 처녀자리에서 이거 뭐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교차한다는 건. 자, 까마귀자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개가 남았네. 2월 16일 오후 8시 남쪽 하늘에 관측했더니 오리온 자리가 보인다. 근데 같은 날인데 오후 6시예요. 오후 8시보다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과거. 미래로 갈 때가 별들이 일준동에서 동에서 서로 가는데 거꾸로 얘가 8시인데 과거 8시가 아니라 6시는 어디 있겠니? 그럼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일준동에 백으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2시간 미래로 가서 과거로 가는 거예요. 2시간. 2시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2시간을 각도로 환산하면 30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남쪽과 동쪽 지평선이 대략 90도인데, 그죠? 예, 이거를 별 3개로 등분하면 하나, 둘, 셋. 여기는 별 A와 B 사이 각도가 30도란 뜻이죠. 그래서 오리온 자리는 원래 여기 있던 애가 8시인데 2시간 전에는 B 위에 위치 있을 거겠죠? 예. 자, 오리온 별자리가 자정에 남중할 때는 언제니? 자, 지금 현재 오후 8시예요. 얘가 20시란 말이에요. 20시. 근데 자정은 24시예요. 이 날로 기준 잡는다면 2월 16일 24시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4시간이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죠. 여기. 남중한 건 아니에요. 즉 이날 2월 16일이 아니에요. 자정에 남중하려면. 다른 날에 남중한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럼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이날이 아니라는 건 내가 간파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날 생각해 볼까? 그 다음
이제 여기 봐봐. 여기가 예를 들어서 2월 16일 자정이었단 말이에요. 오리온 자리가. 그런데 자정에 남중한다는 거는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일주운동을 해도 별은 일로 가고 별의 시운동을 해도 자전에 한 공전에 의한 시운동을 해도 일로 가는데 하물며 2월 16일 날 자정일 땐 여기 있는데 얘가 여기 있어야 된대. 그럼 과거로 가라는 얘기일까요? 미래로 가라는 걸까요? 둘 다 돼요. 과거로 이렇게 가도 되고 미래로 다시 이만큼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편리하겠어요? 과거로 백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지? 예, 근데 하루에 똑같은 자정을 기준으로 어제였다고 생각해봐. 2월 16일이 아닌 2월 15일은 과거로 가. 한 바퀴 돌아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을 것이고 2월 14일은 과거 한 바퀴 돌기 전 또 여기 이렇게. 그쵸? 예, 하루하루 과거로 가면 하루에 1도씩 빽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도겠어요? 60도란 말이에요. 그럼 60일 전에는 60일 전 자정에는 여기 있었단 얘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2달 전이겠죠. 2달 전. 그죠? 2달 전이면은 2월이니까 2달 전이면 1년을 빼고, 그러니까 2달 전이면 과거로 가서 1월 16일, 12월 16일 요거니까 20년 요쯤경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있는 거 중에서 볼까요?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풀어도 될까 한번 좀 쉬운 걸 생각해 보자. 쉽게 푸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요거랑 지금 현재 2월 16일이 얘잖아요. 네, 2월 16일 2월 16일 20시 이거랑 같은 위치에 있으려면 돼요. 같은 위치 2월 16일. 근데 이를 다 자정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자정. 그러니까 2020년 11월 16일 자정일 때 남중할 거다. 자정일 때 이때 자정일 때 남중할 거다 이거잖아요. 그럼 요거 좀 돌아가는 거긴 하지만 이게 원래 맞는데 아까 그 방법이 이렇게 해도 되긴 해요. 그러면 샘플로 이거 하나 한번씩 해보자. 지금 2021년 2월 16일 20시인데 만약에 1번을 한번 대입을 해온다면 11월 16일이니까 몇 개월 전이다. 2020년 11월 16일이다. 그리고 24시다. 그럼 얘가 과거로 간 거잖아. 빼기 몇 달? 2달. 2달이면 한 달에 30도씩이니까 60도를 과거로 갔어. 근데 시간은 20시에서 24시간으로 갔어. 4시간을 미래로 갔어. 더하기 4시간 1시간에 15도. 그럼 0도가 아니잖아요. 얘랑 똑같은 제자리가 아닌 거죠. 그죠? 예. 왜냐면 얘는 얼마냐? 60도고 얘는 가만히 있어봐. 20년 한 달이지 미안해. 석 달이네. 석 달. 산수를 못하지? 석 달이었네. 왜 이렇게 산수를 못한대? 잠깐만요. 요것만 지워도 될 것을. 석 달이네. 어허 이런 바보가 있네. 자, 석 달. 그럼 얘는 90도가 돼요. 90도가 되니까 0도가 되지 못하겠죠? 90도 빼기 90도 더하기 60도 마이너스 30도 어디 있을까요? 11월 16일 자정에는요 빼기 30도죠.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작년 11월 16일 날 자정에 여기 쓰면 한 달 후인 12월 16일 자정은 30도 더 갔겠구나 시운동을 해서 딱 나오죠. 이거 한번 하다 보면 이게 딱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틀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대입해야 되는데 그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아까 선생님 처음 했던 2월 16일 20시가 여기면 2월 16일 얘네들이 원하는 자정 2월 16일 자정의 모습을 원래 놓고 체크를 한 후 자정인데 남쪽이 있어야 되려면 백 60도를 더 가야 되는 거니까 날짜가 달라야겠구나. 자정은 정해놨으니까. 그럼 60도 60일 백하자 해서 딱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여기까지 풀이를 끝내도록 하고 시험 잘 보도록 하자. 내일이니까.